혹시 쓰면서 어려웠던 거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선생님 제 글이 너무 쓰레기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약간 먼 산을 본 척하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쓰레기가 아니죠.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수업 내용도 아니지만 필기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틈만 나면 뭐 하세요?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유니크한 독립서점은 어떠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오늘은 경험과 소통의 문화 공간,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태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세이를 쓰는 작가지만 글로만 먹고 사는 그런 전업 작가는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겨울에 따뜻한 이불 덮고 가끔 외식하려고 몇 가지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책방에서 일을 하고요. 또 일주일에 3일 정도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책방은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 본점이 있고 여기 지금 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상 비일상의 틈 3층에도 얼마 전에 2호점을 오픈해서 해방촌이나 강남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 날 때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토리지 북앤필름은 소규모 독립출판물 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독립출판물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출판사나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작가분들 한 분 한 분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독자분들 한 분 한 분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좀 책방일에 대한 낭만, 그래서 막 햇살이 막 비칠 것 같고 막 오후에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상상하시는데 뭐 매일 그렇진 않고요. 책방일이 생각보다는 꽤 바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책방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꽤 바빠요. 매장 업무를 봐야 되고요. 매장에는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 아닌 경우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뭐 저한테 문을 열자마자 근처에 유명한 햄버거집 어딨냐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책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직원분들 사장님들이랑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책을 가지고 일을 할까 이 무거운 것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바쁘지만 가끔은 저도 이제 독자로서 책방에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짬이 나기도 해요. 가끔 읽다 보면 이렇게 글을 잘 쓴다고 하면서 좀 경쟁 의식이 생기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제가 책방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 좀 제일 경쟁 의식이 생겼던 책은 스무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작가분이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십몇 년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 난 수영을 왜 못하지? 못하는 게 맞나? 사실 해봤어야 못하는지 알 텐데 해보지도 않아놓고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신의 선입견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영장에 등록을 하게 되고 수영을 하루하루 배우면서 네,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쓴 일지 형식의 책이고요. 책이 되기 전에는 이 작가의 일기였다고 해요. 일지, 수영 일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배우면서 자신의 선입견을 처음에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수영장에 가기 전에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안에 있던 생각을 종이에 글로 쓴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쓴 거죠. 근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몸 안에서만 느끼다가 눈으로 문장으로 표현해서 보면은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하다는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그 문장에서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 거죠. 나는 수영을 사람이 하는 이미 정확한 문장이겠지만 못하는이라는 문장이 조금 부정확했던 거예요. 못하는이 아닌 거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문장이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라는 문장으로 바뀐 거예요. 이 문장을 한 번 더 물고 늘어져 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 할 줄 모르는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배워야겠죠. 그럼 나는 수영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럼 처음에 썼던 문장은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문장이었지만 그 다음엔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나는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문장으로 문장을 다듬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듬었다고 해요. 이 못한다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만 내 안에 내한테 내가 가지는 직접 스스로 가지는 그런 선입견들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선입견과 편견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 선입견은 말 그대로 어떤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기 전에 미리 세워놓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편견은 어떤 경험을 해보고 나서
어느 쪽에 편을 든 거죠. 뭐 편견이 나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편견이 사실 마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되게 경험 기반을 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지금 나는 내 의견은 이런 편을 들겠어 라면서 편을 세워놓은 거라서 어쩌면 선입견이 조금 더 어색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입견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고 미리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급한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그런 표현도 이 작가는 이제 조금 느긋느긋하게 해보면 어떨까? 내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글을 쓰고 내 생각을 천천히 보면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느긋하게 일반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나랑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때는 그런 편견으로 두자는 거죠. 시도를 일단 해보는 그런 모색을 해보는 그런 의식의 흐름대로 문장을 쓰는 그런 것들을 잠깐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글로 쓰지 않고 작가가 머릿속에서 몸속에서 그냥 생각을 다듬어서 행동을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작가는 아직 직접적으로 글로 쓰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변화하는 방법을 그런 힘은 아직 없었다고 해요. 저도 작가로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저 또한 제가 스스로 행동을 변화하는 힘을 아직은 못 가졌기 때문에 글로 쓰고 글을 수단으로 문장을 쓰고 문장을 다듬어서 그리고 제가 다시 그 문장을 읽음으로써 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순서를 따져본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서 문장으로 보고 그 문장을 다듬어서 그 다듬어진 문장을 다시 읽어서 생각을 패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글을 써 나가고 있고 10개월 동안 수영을 배우면서 계속 새로운 동작을 배우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선입견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물에 못 들 거야. 난 자유형을 못 하겠지? 그런 문장을 또 일지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하게 돼요. 터득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동작 이제 배영을 배우겠죠. 나는 물에 눕지 못할 거야. 난 물이 무서우니까. 또 쓰게 되죠. 근데 또 다듬어요. 그리고 또 평형을 배워야 되는데 나는 몸이 둔하니까 개구리 발차기 못할 거야.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썼던 일지들을 보면은 계속 못할 거라고 했는데 또 하게 돼요. 할 줄 모르니까 어떤 것들이 어려운 건 되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연하다는 말도 좀 다듬어 볼게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자신이 느꼈던 그런 한계를 문장으로 확인하고 문장을 다듬어서 자신의 행동의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형태로 글을 썼다고 하고요. 이 책이 이제 스무스인데 작가 이름은 태자라고 합니다. 제가 쓰는 작가고요. 제가 쓴 책이고요. 여러분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실까봐 제가 다른 사람 책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주일에 3일은 책방에서 일하고 책방이 끝나면 책방 7시에 문을 닫고요. 8시부터는 일주일에 3일 정도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제가 하루에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은 책방에 오신 분들 뭔가를 읽으러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오신 분들, 뭔가를 쓰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작가로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책방에 오신 분들 중에서 다 찾고 싶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책방에 가보시고 서점에 가보셨겠지만 다 찾고 어떤 책을 찾고 어떤 이야기가 딱 읽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날 책방에 갔는데 그날 내 기분이랑 그날 내 느낌이랑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나 문장이 있으면 사게 되죠. 책을 집어들게 되죠. 그렇지 않고 계속 서성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방에. 근데 그냥 빈손으로 나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업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서 제가 혹시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은 보통 딱히 찾는 건 없는데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기 스무스라는 수영장 에세이가 있는데 저희 책방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저기 표지에 저 작가분 얼굴이 직접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열에 2명 정도는 이제 책을 구입해 주시죠.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오신 분들한테 힌트를 얻습니다. 수업은 이제 저는 에세이 스탠드라는 이름으로 내 생활을 조명하는 글쓰기 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는데요. 3주 동안 2번의 글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글을 서로 동기분들끼리 서로 쓰고 읽고 오셔요. 그럼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혹시 쓰면서 어려웠던 거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 글이 너무 쓰레기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글이 쓰레기 같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글이 쓰레기 같다고 되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그분이랑 1대1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제 수강생분들이 제가 어떻게 말을 할지를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어요. 선생님, 제 글이 너무 쓰레기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약간 먼 산을 본 척하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쓰레기가 아니죠.
화이팅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수업 내용도 아니지만 필기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고 이제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되면은 총 두 번의 글을 쓰고 첫 번째 글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한 생생한 그런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요령들이 탑재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듯해요. 제가 글을 쓰고 제 생각을 다듬고 제 행동을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도 뿌듯하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그런 방법들은 몰라서 못했던 거지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글을 두 번 다 쓰고 이제 글을 이제 좀 쓸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돌아온 지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제 글을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그 질문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그러면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 뭘까?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할까요? 읽는 사람들을 걱정해요. 근데 책방에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히 읽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읽고 싶은 글이라는 건 뭘까? 글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란 뭘까라는 거죠. 저도 스무스 작업을 할 때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수영장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 일지에 적었지만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낼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고 싶을까? 그냥 나는 수영장에 가서 동작을 하루하루 배우고 거북이 빙고 노래 맞춰 준비 운동을 하고 네, 숨 차고 네, 그런 식으로 수영을 배웠을 뿐인데 그때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명언이 있었어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소설가인 토니 모리슨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세상에 아직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이 직접 써야 한다. 이런 말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런 말을 딱 그 명언을 보고 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쓴 책은 어떤 책일까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제가 쓴 수영 일지를 막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람들이 읽고 싶은 글을 궁금해하던 제가 읽고 싶은 글로 다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로 규정을 할지 사람들 앞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를 붙일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호해지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은 나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글이기도 하지만 나부터 읽고 싶은 글로 이렇게 다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쓰지 않을 때도 제가 혼자서 일기를 쓰거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한 편의 글을 쓸 때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초고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고를 할 때는 제가 읽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는 제가 읽고 싶은 방향으로 글을 다듬는 거죠. 제가 읽고 싶은 글이란 한 사람이 자기가 살던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관성에 의해서 생각하는 글이 아니라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역시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글의 방향성보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혹시 앞으로는 다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수영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글을 열어두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 지금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에서 글을 쓰지만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선입견을 발견하거나 내가 가진 편견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다듬어서 토닥토닥 다듬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글을 쓰고 싶은 거죠. 역시보다는 혹시로 향하는 글을 쓰고 싶고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점수를 매기는 글보다는 그 사람의 취지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점수보다는 박수를 치는 그런 글을 읽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글을 쓰고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다듬는다고 막 생활이 막 다이나믹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진 않아요. 당장은. 그러나 제가 생활하는 동안 제 생활을 조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내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정할 수 없잖아요. 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저의 컨트롤 밖에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글을 다듬기 전에는 내 몸에 바로 직접 왔다면 이제 뭔가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 쓰는 곳에, 노트에, 이 페이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있는 문장으로 다듬어서 하면은 그 말에 대한 데미지를 제가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저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게 아니라 내 한계의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주워 담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근육이 붙는다는 느낌을 점점 받고 있고 저도 수업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독자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세요?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 사례라든지 좋은 이야기만 읽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힘들었을 때 어떤 어떤 공경을 마주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거나 혹시 외면하는 이런 방법들까지 궁금하신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직접 겪었던 일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글에서도 다른 분들이 독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글에서도 여러분이 좋았던 일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좋지 않았던 일, 여러분의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해 보면서 그런 힌트들을 얻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독자가 생기기 전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로 인해서 나의 어두운 면, 밝은 면을 조명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역시 그렇지가 아니라 혹시 이렇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글을 쓰고 다듬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읽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다듬어 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에세이를 쓴 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야 저도 에세이의 어원을 알게 됐어요. 에세이는 이제 프랑스어로 시도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에세이를 쓰면서 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에세이틱한 그런 활동이었던 거죠. 저는 앞으로도 글을 쓰면서 제 생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시도를 한 가지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